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벌써 또 4월 10일 이제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6시인데 일요일 6시에 과연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보니까 일요일 1교시를 들을 정도면은 상당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상당히 부지런한 분이라서 그분들의 그 근면함은 내가 봐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계속 이제 습관화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저도 이제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좀 빨리 방송하고 저도 이제 오전에 좀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 시간 되시면은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삼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과연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장 갈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약간 오가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신저가 추락한 날 증권가의 반응도 상당히 좀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 7일이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적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2조 신저가예요. 52조 신저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주가는 7거래일째 6만 전자에 갇혀 있어요. 벌써 7거래일째 6만 전자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증권가에서도 글로벌 거시경제의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에 따른 그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의 타겟이 시가총액 1인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또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왜 삼성전자이냐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할 겁니다. 다른 종목도 있는데 왜 자꾸 삼성전자만 팔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하여튼 그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분기에는 저점을 한번 찍고 이제 반등할 것으로 현재 전망들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봤을 때 1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략적으로 매출이 한 77조라 하죠. 매출이 77조, 영업이익 14조 1천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은 14조 한 1천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정보업체가 이제 집계한 그 증권사 그 컨센서스 대략 13조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에 봤을 때 매출은 한 17.8%,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이제 늘어요. 영업이익은 50%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이 0.6%, 영업이익은 1.7% 증가를 합니다. 매출은 0.6, 영업이익은 1.7% 정도 증가를 했고 지금 양호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계속 이틀 연속 연저점을 찍고 있어요. 연저점을 찍고 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 전일보다 한 500원 정도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 6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뭐 67,800원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하여튼 4월 들어서 주가가 한 2.3%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그 불확실한 그런 글로벌 거시 환경에 대한 그 우려, 이런 우려감이 주가를 약간 누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그 장기화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냐? 또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 이 코로나 봉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비 둔화 우려가 이제 크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선단 공정 파운드리 수율 이슈가 있고 또 하이엔드 스마트폰 판매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GOS 성능 저하 이슈, 그리고 TV용 대형 패널의 그 전략 부재,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52주
52조 이제 최저 수준이야. 최저 수준이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호실적이도 주가는 약간 부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그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 메모리 가격 반등 지속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판단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화 강세가 약간 이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그 투자가들의 이제 신흥국 주식 매도세가 잦아들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반등은 힘들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주가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봐요. 일단 다만 주가가 2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그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곤 있는데 이 개선세가 뚜렷하고요. 이제 기존의 악재가 2분기대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날 또 실적 발표에도 그 NH투자증권은 한 10만 5천 원과 KF투자증권이 한 10만 5천 원, 삼성증권이 한 10만 원, IB투자증권 10만 원, DB금융투자 10만 원 이런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해요. 아직까지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어요. 주가는 한 2분기 말부터 이제 반등 추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올해 중반에 한 경영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의 강화 및 자사주 매입 재검토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주를 거의 적어야죠. 없애버려야 돼. 소각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특히 기업들이 너무 짜요. 짜. 외국에 비하면은. 하여튼 실적은 그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려감을 해소하고요. 남을 정도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 실적.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그 퍼가 PER이 한 8.8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죠. 일단은 그 우려감은 가하고 이제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보죠. 싸고요. 실적은 역대 최저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역대 최저치가 아니고 실적은 역대 최고치지 최고치. 이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1분기 경영 환경을 보니까 이제 10만 전자라는 목표가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또 강조하는 그런 또 연구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메리츠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가 봅니다. 지금 IBK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은 D램 시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지만은 하락폭도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2분기까지 그 낸드 업황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은 한 60조 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에서는 시장 예상보다 그 빠른 메모리 가격 반등과 그 점진적인 그 파운드리 수율 개선 그리고 부품 레저를 통해서 그 세트 사업의 원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 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 반등 요인으로는 그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 반등 지속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 또 엑시노스 등 그 AP 자체 조달 비중이 좀 확대될 것 같고, 그 파운드리 수율 개선을 통해 가지고 비메모리 쪽의 실적이 이제 회복된다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리고 M&A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KB증권은 삼성전자 그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한 9만 원으로 이제 다운시켰습니다. 보니까 KB는 하여튼 뭐 다운시키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10만 원권으로 이제 보는 증권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다들 보면은 증권사들은 이제는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했는데 아직까지 10만 전자에 가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그 추세나 흐름은 좀 왠지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 증권사회들이 그
전망하는 거하고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참 힘듭니다. 이거 증권사 이야기 애들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도 막 뒤통수 맞히니까 상당히 지금 개미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빨리 여러 가지 그런 그 매크로적인 악재들이 좀 많이 털려 나가야 돼요. 제가 털어져 나가야지 삼성전자가 좀 더 신바람 나게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모리가가 좀 고정가가 좀 많이 올라가 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 개선돼 주면은 충분하게 회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8만 전자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2교시 때 봬요.